제1장 낯설고 물선 땅으로. 덥수룩한 흰 수염을 책상 위에 떨어뜨리며 윌리엄 보스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때는 그가 승천하기 1~2년 전이었으므로 벌써 그의 한쪽 눈은 시력을 상실하여 그가 쓰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촉으로 만든 펜이 움직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에게는 이분이 곧 그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웅인 구세군 창립자였다. 젊은이는 늙은이가 내어놓은 종이를 황송하게 두 손으로 집어들며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런 다음 그 젊은이 허버트 로드는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사방으로 분주하게 쏘다니다가 마침내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동행하고 있는 친구인 찰스 실베스터를 바라보았다. 이 둘은 사관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동시에 임관을 받았으며 뜻밖에도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사역하게 된 그런 사이였다. 수천 명이 모였던 환송예배, 정의승진, 여객선 승선, 해협을 건넌 뒤 세관 수속, 그리고 이제 일생 중 가장 긴 여행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눈에 들어오는 낯선 땅의 풍경, 이상한 옷을 입고 기차역에 모여든 처음 보는 얼굴들, 그리고 감히 발음도 할 수 없는 꼬불꼬불한 행선지 표식들. 이 모든 것이 기이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허버트 로드는 지금까지 지내던 일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복 단추를 열고 속주머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창립자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 번 더 읽기 시작했다. 그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 사관이란 거룩한 사명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든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세군에 기쁨이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창립자의 굵직한 서명을 한참 바라보다가 위대한 구령자인 그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그들을 태운 열차는 유럽, 러시아, 시베리아를 지나 만주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기차역마다 대조되는 상점들이 많았다.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무뚝뚝한 소련 사람들보다는 더 상냥한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오후 4시쯤 두 영국 사관은 대륙을 횡단한 기차에서 내려 대련에 첫 발을 디뎠다. 거기에는 그곳 영문 담임사관과 군우들이 마중을 나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모두 인사를 나눈 후 그 도시에서 노무자들의 숙박소를 관리하는 야마다 부관의 안내를 받아 함께 떠나게 되었다. 군모의 태를 보거나 귀에 익지 않은 이상한 억양을 들으면서 분명 낯선 땅에 온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지만 로드와 실베스터는 구세군 제복을 보면서 런던이 그리 먼 것 같지 않다고 느꼈다. 역마차에 짐을 모두 실은 후 손님들은 자리에 올라탔다. 그들은 도시를 지나가는 동안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신기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껌뻑이며 유심히 내다보았다. 높은 마차에 앉아서 보니 저 멀리 항구가 한눈에 모두 들어왔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는 오후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산 중턱에는 무지개 색깔이 엷게 비쳤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경관 구경이나 했으면 좋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마차가 멈추어 두 젊은 사관이 내리려고 하자 부관은 어깨를 토닥이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 다음 아시아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예의를 알려주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하며 마루에 그냥 앉아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의자는 없으며 책상이라고 해도
고작 무릎 높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관부인이 방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내어왔다. 우선 차는 주전자에 끓여서 작은 컵에 붓는 것 같았다. 설탕을 조금 뿌린 감자를 먹고 나서 국, 고기, 토스트, 코코아, 버터 등이 제공되었다. 식사를 마치자 북소리가 들려왔다. 로드와 실베스터는 그 북소리가 구세군 가루전도 북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지방의 군우들은 두 영국 사관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며 그날 저녁 환영 예배가 계획되어 있었다. 두 젊은 사관은 부관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군우들은 군기와 등불을 앞세우고 행진하며 담임사관은 확성기를 통해 영국에서 온 젊은 사관이 집회에서 말을 할 것이라고 광고를 했다. 남자들이 탬버린을 흔들며 북치는 사람은 대열 맨 뒤에 서서 따라갔다. 두 사관은 군우들이 부르는 군가의 곡조가 귀에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인 군우들이 일본어로 찬송합시다라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회관에는 일본인 이외에 러시아인들도 있었으며 구세군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은 모국어로 같이 불렀다. 비록 음정이 약간 틀렸지만 모두 기쁘게 불렀다. 실베스터 정예는 영문 담임사관의 코넷을 불고 담임사관 부인은 작은 손풍금으로 반주를 했다. 손님으로 온 두 영국 사관이 각각 말을 할 때 두 사람이 통역을 해야 했다. 한 사람이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일본어를 러시아어로 통역했다. 이와 같이 두 번씩 중역을 통해 말하는 것은 로드와 실베스터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으나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병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로드는 구세군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실베스터는 사관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했다. 대련에 며칠 머무는 동안 러시아인, 일본인, 중국인들이 함께 사는 국제도시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교통도 편리했으며 전기기차도 자주 다녔다. 1시간에 2전을 지불하면 공원, 스케이트장, 음악관, 그리고 동물원을 한 바퀴 돌 수 있었다. 일본 음식점에 들어가서 우선 신발을 벗고 난 뒤 조그만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관은 바닥에 그냥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다리를 마음대로 펼 수 없어 무척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차를 섞어서 내온 차는 꼭 뜨거운 물 같았다. 그리고 국수 같은 것을 넣은 국이 제공되었다. 그런데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다행히 옆에 앉아있는 어떤 여성이 음식을 떠서 먹여주어 위기를 면했다. 아더 항구에 실베스터와 로드가 한국으로 떠날 배가 마련되었다. 배를 타고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 다시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7년 창립자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집회에 나온 군우들 중에 이상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무척 흥미를 느낀 적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한국인들로서 아직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모국에 구세군 사관을 파송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참석했던 것이었다.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는 말 그대로 한국은 여러 해 동안 고의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왔다. 한때는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발견하는 즉시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적도 있었다. 189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1908년에 허가도 정령 동부인이 한쪽 구석에 한국을 상징하는 표시를 한 조그마한 구세군기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창립자가 보낸 개척사관이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의 집회가 다음 주일 서울에서 열렸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보다 큰 집회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허가도 정령은 자신의 집을 사용했다. 사람들이 집에 가득 찼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집회가 끝날 무렵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회개석으로 몰려들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허가도 정령은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두리번거렸다. 그는 청중 중에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통역이 별로 능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중은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아무리 보아도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같았다. 드디어 이 개척사관들은 자신들이 잘못 소개되었으며 또 어쩔 수 없이 사용한 통역자가 잘못 통역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통역은 구세군에 가담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제공해 준다고 그럴듯하게 통역을 했던 것이다. 제일 먼저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령 계급을 주고 다음은 소령, 그 다음은 대위 계급을 준다고 통역한 것이었다. 그리고 총과 군복과 월급도 지급해주며 한국을 침략하는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통역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온 두 사관은 곧 한국어를 배워야만 했다.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 도착한 지 이틀 후부터 한국 성경을 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았지만 제일 빠른 길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것이었다. 로드와 실베스터는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가서 정착하며 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로전도나 신방, 그리고 설교와 대화 등은 모두 한국어로 해야 했다. 처음에는 낱말만 사용하다가 점차 문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었느냐고 물으면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뿌리박은 오랜 전통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방해했지만 천천히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방 안에 갇혀 있거나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옛 습관이 점차 개화되기 시작했고 어린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 결혼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양복을 입는 것도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예배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양쪽을 가로막는 천막은 사라졌다. 일반 사회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 것은 구세군에 유리한 것이었다. 결혼한 부부들이 사관 양성을 받고 부인들도 영문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한국인의 식생활과 주택구조, 그 외 여러 가지 생활 방식 등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외국인을 약간 꺼리는 듯한 수수께끼와도 같은 한국인들을 잘 알게 되었다.